자,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는데, 우선은, 수능을 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그 학원에서 공지사항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완자 교재를 갖고 계속 이제 진도 수업을 나갔었었는데, 12월부터 이제 완전히 진도가 이제 새로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로운 교재로 이제 진행하게 될 것인데, 우선 하이탑을 하게 될 겁니다. 하이탑. 하이탑 지구학 1을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든지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다음 수업 시간 때까지 들고 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은 하이탑 갖다 수업을 하긴 할 건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냐면, 우리가 그 전에 완자를 하면서 뒷부분에 천문에 대한 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탑으로 이게 바뀌면서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는 조금 진도상 조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뒤쪽에 있는 천문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문을 한번 하고 천문이 다 끝나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차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천문 끝까지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천문을 2번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인 천문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진도를 이제 잡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되는 진도는 천문부터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재는 하이탑 교재를 쓰면 되는데, 하이탑이 1, 2,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거가 천문이기 때문에 세 번째 걸 꺼내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하이탑의 내용이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 내용들이 다 알 필요는 없는 것들이고, 그중에 몇 개를 골라내서 좀 얘기를 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재는 안 나왔지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걸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천문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목고에 진학을 하든 진학하지 못하든, 그 다음에 일부 중등 과정에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지금 하게 될 이 천문이 여러분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간에 계속해서 써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분하게 잘만 준비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정리만 잘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 부분이 좀 꽤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많이 수월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겠어요? 막 판선하다가 이해가 안 가. 그럼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판서 내용을 이제 따로 시간을 주거나 이러진 않을 거니까 우선 설명을 다 하고 나면 이제 판서 내용을 지우기 전에 잠깐 멈췄다가 한번 싹 다 정리를 하고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뭐 대략적인 내용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말이 꼬이냐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제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하이탑 교재 3권의 10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천문이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천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천체 물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2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구에서 하늘을 봤었을 때 어떤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겉보기 운동을 따지는 그런 관측 천문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보는 어떤 그런 천체 운동을 따지는 것을 관측 천문이라 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지구학 2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구학 1에 나온 내용은 그 중에 하나의 파트인 천체 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천체 물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천체의 물리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또는 계산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꽤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막 여러분들이 그 물리 시간에 배웠던 어떤 물리적 지식을 막 요구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계산하게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인데, 계산 문제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낯설어서 어색해서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이게 한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캐치하게 될 겁니다.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이 천문에서 지금 지구와 원을 말하는 이 천문에서 제일 처음에 다뤄지는 내용은 별의 특성입니다. 자, 별의 특성이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물리적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간단히만 얘기해 보자면 별의 표면 온도, 그쵸? 얘가 몇 켈빈인지, 몇 천 켈빈인지, 몇만 켈빈인지 표면 온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뒤로 넘어가시게 된다고 하면 별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시기를 거쳐다가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별의 진화 단계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진화 단계상에서 별의 종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진화 단계에서 어떤 에너지원을 갖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에너지원까지 쭉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별의 물리적 특징부터 해서 별의 진화까지가 이게 중단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간단한 계산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 공식을 꼭 알고 있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꼭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책에 없는 내용이 약간 일부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 잘 정리하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시게 된다고 하면 우주가 나옵니다. 우주. 그래서 이 우주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하게 될 별의 물리적 특징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계산 문제가 어려워서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말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한국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당체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당체 난 이걸 못 알아듣겠어 라고 하는 것이 좀 꽤 심한 단어입니다. 뭐 솔직히 말하자면 이 뒤에 나오는 우주론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 천문학계에서 아직까지도 논쟁이 많이 되고 있고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심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워낙 말뜻이 어렵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생각이 안 되면 이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하겠지만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현재 지금 고3 아이들 하다못해 한 번 공부했던 재수했던 애들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말뜻이 이해가 안 가서. 근데 이 부분은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우리는 하이탑 3번에 나와 있는 10페이지 별의 물리적 특징부터 지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거기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별의 온도와 그 다음에 색깔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별의 표면 온도, 별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트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흑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흑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검은색 물체라는 뜻입니다. 검은색 물체. 자, 이 검은색 물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물체는 아니고 가상의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물체는 아니에요. 자, 얘가 왜 검은색 물체냐라고 하게 되면 이겁니다. 이론상 존재할 수 있는 가상의 물체인데 이 물체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얘는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여기다가 가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게 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긴 하겠지만 이 우주에서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태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빛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에너지를 가한다 그러면 빛이구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걸 전자기파라고도 말을 할 겁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외부에서 빛을 가하는데 에너지를 가하는데 이 에너지를 얘가 전부 다 100% 흡수를 합니다. 자, 지구상에 있는 어떤 검은색이라도 이렇게 100%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색감은 없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그 뉴스에서 간혹 나온 경우가 있는데 뭐 인류 최초 뭐 97% 흡수하는 검은색 발견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는 있습니다. 그 말은 100% 에너지 빛을 가했었을 때 97%는 흡수하지만 나머지 3%는 튕겨나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 100%의 에너지를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물체
이런 물체는 실존하지 않아요. 우주 어디를 다 뒤져봐도 얘는 없습니다. 블랙홀과 같은 경우에 빛을 뭐 전부 다 흡수한다, 빨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빨아들인다는 표현 자체가 좀 약간 그렇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가 튕겨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의 흑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블랙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물체,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설정한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0%의 에너지를 쐈대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를 계속 먹었으니 당연히 이거의 표면의 온도 우리가 이걸 T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온도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 그거에 따른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흡수한 것만큼 뭐 전부 다 방출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론상 가상의 물질이니까 다 나간다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온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관계를 따져볼 겁니다. 이것이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이거에 관련된 이론은 꽤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 쉽게 설명할 거니까 정리 잘 해두세요. 자, 뭐냐면 이거에 관련된 이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슈테판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볼츠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슈테판과 볼츠만에 의해서 나온 어떤 그 법칙, 원리가 있습니다.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에너지하고 이 물체의 표면 온도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겁니다. 얘하고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시그마 T 4승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슈테판 볼츠만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면 상수를 외워야 될까요? 아니죠. 상수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모양은 왜 이래요 이거.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시그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온도 4승의 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온도 4승에 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계산 문제 할 때 이거 갖고 막 얘기를 하게 될 것들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방출되는 에너지는 온도 4승에 비례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량,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량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전제 조건을 달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물체가 클 수가 있을 거잖아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를 구할 때는 이런 관계를 갖고 구하면 되더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F는 MA만큼 아주 간단한 공식이니까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낸 변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은 요거는 공식을 먼저 써볼 겁니다. 근데 공식 자체가 지금이 이해가 안 가면 세 번째 걸 하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 람다 맥스라고 하는 것은 P분의 A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것은 상수입니다. 상수. 그럼 상수 외울 필요 없겠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결국 이 람다 맥스라고 하는 것이 온도에 반비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우선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세 번째 걸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뭐냐? 세 번째. 여러분은 요걸 잘 보세요. 세 번째 거를. 자, 뭐냐면 플랑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셋 중에서 굳이 우리가 중요도를 따져본다 그러면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저 흑체라는 저 물체에서 나오는 파장, 에너지 요거와 그 다음에 온도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것인데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 이쪽 가로축 우리가 람다라고 쳐볼 겁니다. 뭐냐? 파장이죠, 파장.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쪽이 단파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 장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냐면 복사 세기. 복사 세기로 쓸 것인데 요거는 방출되는 에너지량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무슨 상관관계냐면 만약에 이 흑체의 표면 온도가 만약에 6000켈빈일 경우 뭐 섭씨 온도도 상관없는데 보통 다 절대 온도 K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K를 쓴다라고 하는 거. 자, 표면 온도가 만약에 6000켈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저 흑체의 온도가 6000켈빈에 해당한다면 그때 여기 파장에서 이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고 여기 파장 영역에서는 이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여기에서는 이 파장 영역에서는 이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6000K에 해당하는 저 물체의 표면도가 6000켈빈이면 여러 파장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요 파장에선 이만큼, 여기서는 이만큼, 여기서는 이만큼, 여기서는 이만큼 이렇게 방출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전체 파장 영역 중에서 가장 세게 복사가 나온 게 어느 파장이냐? 바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죠. 여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6000켈빈에 해당하는 요 파장, 제일 세게 복사가 나오는 요 파장 영역을 람다 맥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6000켈빈의 람다 맥스가 어디냐? 여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전체 파장 영역 중에서 여러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데 6000켈빈은 요 파장에서 가장 센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람다 맥스라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람다 맥스가 뭔지 그러면 우선은 정의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저 흑체의 온도가 5000켈빈일 경우,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더 온도 낮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5000켈빈. 그러면 보니까 6000켈빈하고 5000켈빈하고 보니까 이 람다 맥스의 위치가 5000켈빈일 경우에는 여기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쵸? 하나 더 볼까요? 4000켈빈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략적으로. 요거 4000켈빈. 하나만 더 볼까요? 3000켈빈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 3000켈빈. 자, 그러면 람다 맥스의 위치 한번 잘 보세요. 6000켈빈일 경우에는 여기가 람다 맥스였는데 5000켈빈일 경우에는 여기서 람다 맥스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4000일 경우에는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3000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물체의 표면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람다 맥스의 위치가 점점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정리하는 게 이겁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거의 위치는 결국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6000켈빈 온도가 높을 때는 람다 맥스의 위치가 왼쪽 단파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람다 맥스는 점점점 오른쪽 장파 쪽에서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람다 맥스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 파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단파, 온도가 낮을수록 장파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게 바로 빈의 변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순히 람다 맥스가 T의 단순 반비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00켈빈에 해당하는 람다 맥스하고 그 다음에 3000K에 해당하는 람다 맥스가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요거하고 람다 맥스의 크기는 누가 더 클까? 그러니까 누가 더 파장이 길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온도가 낮을수록 람다 맥스는 더 커집니다. 장파가 돼요. 그러면 몇 배 더 커질 것인가?
온도가 이거에 비해서 이게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런데 파장은 람다 맥스는 온도의 단순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얘가 2배가 더 길더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를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 가시광선 영역이 이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일부러 좀 길게 좀 해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시광선 영역이다라고 치면 이쪽과 같은 경우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파장이 긴 것부터 해서 빨주, 노초, 파란, 호 이런 식으로 무지개 빛깔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빨간색이 파장이 더 길고 보라색이 파장이 더 짧은 것이죠. 그래서 적색 바깥쪽에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단파, 눈에 보이지 않는 단파 자외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어쨌든 그래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쭉 가게 된 것인데, 이때 주로 빨간색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람다 맥스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쪽 보라색이 원래 더 잘 보여야 되는데 보라색과 청색 중에서 우리 시세포는 파란색을 더 먼저 인식을 하죠. 그래서 보라색이라는 것보다는 파란색을 더 많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더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람다 맥스 위치가 왼쪽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단파 쪽에. 아, 그 얘기는 파장이 길면 적색 계통으로 보이고, 그 얘기는 표면 온도가 낮다는 얘기. 만약에 온도 높아져 버리게 된다고 하면 람다 맥스가 왼쪽 단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청색 계통으로 보이겠구나. 그래서 청색의 어떤 별은 표면 온도가 높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깔만 보고 온도의 배소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런 식으로 우선은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 변이 법칙에 대한 거 이걸 다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빨간색일 경우에 온도가 낮고 파란색일 경우에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잠깐 정리하고 요건 지우도록 합시다. 자, 요거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플랑크 곡선이 있대요. 파장과 그 다음에 복사 세기 관계 중에서 어떤 별을 봤더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파장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이만큼이고, 요 파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만큼의 에너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만큼이래요. 그쵸? 그러면 각각의 파장 영역에서 내놓는 에너지의 총합,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곡선의 밑면적, 이 밑면적이 그럼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자, 이 밑면적과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량이 되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량.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도의 면적에서 여러 파장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합쳐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밑면적으로 표현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의 밑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것이냐?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방출된 에너지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시그마 T4승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밑면적은 바로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밑면적이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고 있는 거지만 절대로 이것이 빛의 세기, 광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광도는 뒤에서 우리가 설명할 부분이에요. 빛의 세기, 얼마만큼 밝은가, 어두운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이것만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게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광도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는데 이걸로는 구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선은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칠판을 지우기 전에 먼저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우도록 합시다. 자, 흑체 복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 존재하는 물체는 아니고요. 가상의 물체를 갖고 실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고된 그런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체 같다 해요? 이걸 만약에 실제 존재하는 물체 같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게 이론적인 어떤 흑체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실제로 별에 대한 거를 할 때 만약에 이거 없이 별 개개인별로 다 적용해서 이걸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이 될 만한 것을 먼저 다 잡고 그 다음에 별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따로따로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슈테판 볼트 법칙 방출되는 에너지는 시그마 T 사승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일 경우에만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단위 시간당 전체 방출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까요? 표면적을 구하면 돼요. 표면적. 근데 그건 뒤에서 할 내용이니까 우선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의 변이 법칙. 이 공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온도가 몇 배 차이 나느냐에 따라서 람다 맥스가 몇 배 차이 나는 것인가 요거를 구하는 거 외에는 거의 다뤄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단순 반비례하고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플랑크 곡선이에요. 플랑크 곡선을 보면서 얘가 지금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갖고 있구나 람다 맥스의 위치가 누가 더 길다 짧다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 정도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뒤에서 또 써먹고 또 써먹고 또 써먹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비켜줄 테니까 지금 이거 멈춤하고 정리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지우고 그 다음 걸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별의 표면 온도가 나와요. 별의 표면 온도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것부터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를 좀 보시게 되면 10페이지 중간에 아주 크게 플랑크 곡선이 하나 그려진 게 있습니다. 자, 요게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우선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할 게 아닙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별의 색, 별의 온도 이게 나온 게 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것부터 뭐냐면 이 별의 표면 온도를 얘기를 할 것인데 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별의 중심부 온도는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심부 온도는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건 아니에요. 별의 표면 온도만 얘기할 겁니다. 표면 온도만. 자, 우선 이 표면 온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분광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분광형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말로 스펙트럼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펙트럼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색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색지수. 색깔을 값으로 표현한 방법입니다. 지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 값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색깔을 값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색깔을 값으로 왜 표현해요? 그냥 온도를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분광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거기 지금 11페이지 맨 위를 보시게 되면 별의 색깔, 그래서 지금 이게 색깔별로 해가 쭉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자, 요것이 언뜻 보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죠. 그쵸?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와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청색부터 청백색, 그 다음에 백색, 그 다음에 황백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7가지 색깔로 구분하고 있어요. 7가지로. 자, 이것을 이렇게만 보지 않고 넘어가시게 되면 뒤에 뭐가 나오느냐 몇 페이지냐면 안 나왔네? 뭐 이래? 이게 왜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안 나왔네? 이게 웃긴다. 얘네 웃긴다. 자, 우선은 설명 하나 없이 그냥 바로 다른 게 나와버렸네요. 정리해두세요. 자, 분광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별의 색깔을 알파 배경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분광이라고 하는 거 말 자체를 이제 중등 한자니까 아실 거예요. 빛을 나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고급지게 표현하면 스펙트럼을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분광형과 같은 경우에는
청색부터 해가지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적색까지 이런 식으로 7가지로 구분합니다. 7가지로. 근데 이제 앞으로 쭉 얘기하면서 청색이에요, 뭐 백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알파벳형으로 얘기하게 될 것인데 가장 온도 높은 청색 계통을 우리가 O형이라고 말을 해요. O형. 그 다음에 청백색을 B형, 백색을 A형 이렇게. 그 다음에 어비어, 파인글, 키스미 이렇게 7가지의 분광형으로 나눠서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청색, 청백색, 백색, 그 다음에 흰백색,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인데 방금 얘기했던 이 색깔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이 알파벳형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약간 조금 좀 그래요. 좀 뭐랄까 성희롱적인 좀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일 때도 그렇게 배웠고 제가 대학 가서도 교수님한테 그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EBS에서도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이탑 교재에도 지금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왔었고 일반 시험에 나오는 모든 교재에 이게 지금 나오는데 그냥 한 개로 흘리세요. O 감탄사, B find girl, kiss me. 오 이쁜데 와서 뽀뽀 좀 해줘 이겁니다. 참 되게 성희롱이죠. 이쁘다 다 뽀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외워두게 되면 조금 좀 머리에 콱 박힐 겁니다. 그래서 O, B어, 파인 걸, 키스 미. 이건 문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쭉 한 겁니다. 그리고 난 그게 너무 불편해요. 난 듣기 싫어요. 그러면 오렌지, 바나나, 애플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외우는 방법이 뭐 따로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갖고 외우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요 순서대로 알파벳형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O형부터 M형까지 쭉 있는데 이 분광형마다 0부터 최대 9까지 또 다시 나눠져요. 무슨 얘기냐면 O0부터 O9까지 각 분광형마다 10개씩 나눠집니다. 얘도 0부터 9까지, 얘도 0부터 9까지 이런 식으로 10가지 구분이 돼요. 그러면 70가지로 해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70가지 정도로 해서. 그래서 별의 표면도는 70가지 정도의 분광형을 갖고 얘를 구분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들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태양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첫눈에서 태양을 기준으로 많은 걸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태양과 같은 경우에 분광형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는 G형이에요. G형, 노란색. 그 다음에 G형 중에서 0, 1, 2, G2형에 속합니다. 태양은. 그래서 태양과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것이고 G형에서도 위에서 세 번째 계급에 속하고 있는 항성이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광형 그러면 우선 이렇게 우리가 별의 색깔만 봐도 대략적으로 몇 켈빈 정도 되고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정확한 숫자까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지금은. 자, 두 번째 색지수인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기억해요. 색지수. 자,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색깔을 값으로 표현한다 라는 뜻입니다. 색을 숫자로 표현한다 라는 뜻인데 이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별을 봤었을 때 이 별에서 나오는 여러 파장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단파에 해당하는 거와 장파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아까 플랑크 곡선 보시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단파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 장파 형태로 오게 되는 복사 에너지 이게 있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단파의 형태로 볼 수 있는 단파의 복사 에너지를 볼 수 있는 등급, 밝기 단파 등급에서 장파 등급을 뺀 이것을 색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단파 영역에 해당하는 밝기와
장파 영역에 해당하는 밝기에 따른 차이, 등급 차이, 이것을 색지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음수 하나 있어야 됩니다. 등급이요? 등급은 또 뭐예요? 라고 하실 분 있는데, 자, 우선 이 등급에 대한 거는 뒤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일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선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밝기가 다 다양합니다. 다 다양해요. 자, 그랬을 때 아주 밝은 것부터 아주 어두운 것까지 막 여러 가지 밝기가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쟤는 제일 밝아요, 쟤는 그냥 중간이에요, 쟤는 제일 어두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숫자로 표현한 것을 등급이라고 말합니다. 등급.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가장 밝은 별이 등급이 가장 높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등급에 대한 숫자는 작아집니다. 1등급, 5등급 있잖아요. 1등급이 밝은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20등급이 있고 만약에 0등급이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등급이 더 밝은 겁니다.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밝은 걸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밝은 거, 등급으로 따졌을 때 그 등급의 숫자가 작다. 어두운 거, 등급의 숫자가 크다. 이렇게. 이거 아마 중등에서 별의 어떤 그런 밝기, 등급, 거리 이거 하면서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밝으면 숫자가 작은 것이고 만약에 어두운 거면 숫자가 크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색지수라고 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써먹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똑같은데 단파 등급에서 장파 등급 뺀 건 똑같은데 방법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빼는 경우가 있고 벌써 어려워지죠. 하나는 B 등급에서 V 등급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천문에 거의 첫 번째 들어가는 내용인데 벌써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어떤 별을 봐요. 어떤 별을 보게 되면 이것을 내가 눈으로 볼 때가 있을 것이고 같은 별인데 눈으로 보고 있을 때가 밝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이것을 내가 이쁘다 사진 찍어야지 사진 막 찍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같은 별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으로 찍을 때의 밝기랑 눈으로 볼 때의 밝기랑 똑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선 디지털 카메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오래된 방법이긴 하지만 그 필름을 이용해서 현상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이 필름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사진은 그 장파보다는 단파를 더 잘 인식을 합니다. 그 장파보다는 단파를 더 잘 인식을 해요. 더 잘 봐요. 장파는 잘 못 봐요. 근데 우리 눈과 같은 경우에는 단파, 장파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은 장파를 더 잘 봅니다. 장파를 더 잘 보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호등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신호등이 그 초록색, 그 다음에 주황색, 빨간색 있잖아요. 그런데 초록색과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봤을 때 잘 안 보이지만 빨간색은 잘 보이죠. 그는 파장이 더 길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봤을 때 파장 긴 거를 더 잘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단파 영역에 대한 에너지를 본다라는 의미고 눈으로 본다, 안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진보다는 조금 더 장파 영역의 에너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사진으로 찍을 때는 단파 영역에 해당하는 걸 더 잘 보기 때문에 사진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파 등급이구나. 단파 해당하는 에너지의 등급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밝기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긴 걸 더 잘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장파에 해당하는 밝기, 그에 따른 등급, 장파 등급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진으로 찍을 때와 눈으로 볼 때
요거의 밝기가 같은 별임에도 불구하고 밝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약자만 많이 쓰게 되는데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M, 요거 이제 등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 MP 등급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안시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M, V라고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진 등급 땡이 안시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MP-MV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되는데 이 MP-MV 요 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0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겠죠. 양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